네, 안녕하세요. 소성훈입니다. 네, 저는 AWS 한국 유저그룹 데이터 사이언스 소모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 2018년에 리인벤트 행사를 참석했고, 그때 신제품 중에 하나인 AG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기능을 소개하러 이 세션을 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머신러닝입니다. 보통 머신러닝 하면 모델링 기법이나 최적화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다르게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면 남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여성 쇼핑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개인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여성 쇼핑 1등 앱 지그재그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쇼핑 앱이다 보니까 앱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로그 분석이나 개인화된 추천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AWS 빅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AWS EMR이나 글루 같은 서비스 그리고 머신러닝을 위한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관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WS 유저그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이제 석찬님도 그렇고 전 세션분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 프로세스로 불리는 모델 학습과 최적화 그리고 배포 단계를 서비스 내 프로세스화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 학습을 위해서 각종 환경을 구성하고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라든가 주피터 노트북을 구성해야 되고 GPU를 자기 로컬 환경에 붙여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 환경 설정들이 굉장히 고된 작업들인데요. 이런 작업들을 원클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구성된 환경에서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그런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프리빌트된 머신러닝 모델들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자기가 공들여 만든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에 반영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요. 개발자가 아닌 경우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PI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하면 자신이 만든 그 모델을 모델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그 엔드포인트를 바탕으로 API까지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이지메이커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좋은 모델을 만드는 즉 그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 업무 위에 모든 다른 작업들을 모두 자동화하고 프로세스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별도의 서비스는 아니고 세이지메이커 내에 기능이 추가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모델 훈련을 하기 전에 모델링 이전에 갖춰야 할 학습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습 데이터들의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라벨링이라고 하는 작업들은 모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셋들이 있을 텐데요. 그 데이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놓는 과정입니다. 흔히 딥러닝 하면 많이 보셨을 예제, 뭐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예제들이 있는데 그 해당 이미지에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이렇게 정답을 달아놓는 과정을 라벨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라벨링 과정들은 굉장히 힘이 든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노가다성이 짙고 정말 힘듭니다.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들 주변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좀 인형에 눈 붙이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의 느낌이 나는 좀 고된 작업인데 약간 좀 포멀하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각각 라벨링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들을 모두 사람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주로 쓰이는 형태의 라벨링 결과인데요. 뭐 보시면 도로와 차와 건물과 하늘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저거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저 이미지 한 장당 저런데 저게 뭐 5만 장, 6만 장, 7만 장, 100만 장 이상의 이미지가 있을 때 저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나 고양이를 분류하는 정도의 타스크를 떠나서 실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 좀 복잡한 타스크를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셋은 풀려고 하는 문제의 복잡성만큼 좀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공동작업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이미지 양이나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는 이 라벨링 작업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팀이나 아니면 뭐 어떤 외주 작업들을 진행할 텐데 그런 공동작업이 있으면 항상 이슈가 나오는 게 그런 수만 장의 이미지를 여러 사람이 작업할 경우에 그 라벨링된 결과 그 퀄리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퀄리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요즘 회사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지그재그란 서비스 앱 화면인데 간단히 말하면 여성 옷을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일단 지그재그에서 저런 키워드 기반의 검색으로 여성 옷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목도리를 찾고 싶어서 검색을 했고 그 목도리 중에 파란색 목도리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런 필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필터 기능이 동작한다는 건 그 상품 단위로 저런 색상 정보들이 모두 태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태깅 작업을 했을 당시에는 이 상품 단위로 이 상품의 이미지를 보고 이게 어떤 색상이다라는 거는 사람이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 단위마다 그런 라벨링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그재그는 국내에 한 3,000개 정도 되는 쇼핑몰들이 입점되어 있고 매일 10,000개 이상의 신상품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그런 신상품마다 사람들이 일일이 그 상품 정보를 확인해서 색상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타스크입니다. 조금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이런 타스크들, 이런 어려운 점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그 이미지에 상품 RGB 코드를 따내서 이거를 열심히 라벨링된 결과에 훈련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면 새로운 상품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거를 분류된 색상으로 구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고민들은 작년에 핸즈온 세션을 저희가 한국 유저그룹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발표를 한번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세이지메이커의 동작과 뭐 모델링하는 관점에서의 발표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비전 API들이 많습니다. 뭐 구글 비전 API도 있고 아마존에도 레코그니션 서비스가 있고 그런 비전 AP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 서비스를 통해서 입력값으로 넣어주면요. 도미넌트 컬러라는 이 이미지 상에서 대표 색상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 대표 색상은 당연히 RGB 컬러로 뽑아주고요. 그래서 이런 API 간단한 API 호출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 단위로 RGB 코드 값을 가지고 사람이 분류해낸 레이블 정보가 있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핸즈온 자료를 보면 되지만 단순히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파란색 목도리를 찾으려는 타스크였는데 이 모두 파란색이거든요. RGB 코드 값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파란색을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모델링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고 지금 말하고 싶은 점은
같은 상품에 같은 색상을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색상을 보면 저는 이걸 남색이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이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늘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마다 기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이미지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했을 때 그 라벨링의 퀄리티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제기했었는데요. 결국 이 타스크는 저만의 기준을 세워서 좀 수만 장의 이미지를 혼자 작업했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 그때 많이 깨달았었는데요. 이 라벨링 작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이런 힘든 작업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제 경험으로는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좀 성공의 열쇠 같은 거지만 그것만큼 좋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장표에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리서치 자료는 흔히 딥러닝, 머신러닝을 공부해 보셨으면 봤을 데이터셋인데요. 예를 들면 뭐 상단의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1,400만 장의 이미지가 데이터셋으로 존재를 하고 22,000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은 사람이 했겠죠. 여러 공동 작업자가. 하지만 이런 퍼블릭하게 오픈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돼 있다고 믿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레스넷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은 이런 퀄리티 좋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낼 거에 대한 그 모델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머신러닝 공부할 때 이런 샘플 데이터셋을 통해서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약간 변형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신만의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해서 적용해 봤을 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뭐 모델링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문제는 돌아봐야 할 문제는 자신의 데이터셋을 잘 만들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만의 비즈니스 문제가 존재하고 그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맞는 자신만의 데이터셋을 직접 만드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소개드릴 그라운드 트루스를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이 서비스에 그대로 녹였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그라운드 트루스의 핵심은 결국 그런 라벨링 작업,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마저도 머신러닝 프로세스로 인지를 하고 그것을 서비스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AWS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존이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있죠. 완전 관리형, 효율적이고 자동화, 확장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그대로 장점을 가지고 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라벨링 작업은 총 5가지인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저런 바운딩 박스 작업들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이미지 형태,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람다나 개발 쪽에 좀 지식이 있다면 자신만의 커스텀된 라벨링 작업 환경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링 작업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관리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장표에서 보이시는 액티브 러닝이나 오토 라벨링 기능 같은 겁니다.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일단 간략하게 데모를 보시고 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동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팀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일단 퍼블릭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온라인에 등록해 놓은 프리랜서들에게 자신의 라벨링 작업을 외주로 의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빗 형태는 좀 데이터 특성상 이거를 외부에 오픈하기가 좀 어렵고 아니면 보안 이슈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있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프라이빗 팀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벤더 같은 경우는 그 라벨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나 뭐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에 의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한 좀 가격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만약 뭐 비용에 좀 관대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라벨링 업무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나는 모델링하는 거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퍼블릭이나 벤더 같은 형태도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데모는 좀 간단한 예제고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작업팀 종류 중에 프라이빗 형태의 워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간단한 예제인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서비스는 아직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되진 않아서 북미로 진행을 했고요. 북미 리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세이지메이커 콘솔 화면인데요. 그 서울 리전에서 접속하시면 아마 저 그라운드 트루스 메뉴가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리전을 북미 리전으로 바꾸시면 저 그라운드 트루스 메뉴가 생기고요. 작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저 레이블링 잡스 메뉴에 가서 잡을 하나 만들면 돼요. 잡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잡의 이름을 정의를 하고 내가 작업할 이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모두 S3에 업로드된 상태여야 되고요. S3를 이용한다는 건 결국 그 무한한 저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뭐 수십, 수백만, 수천만 이미지를 업로드해도 비용만큼 그 용량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 대용량의 이미지를 S3에 넣어두고 저 input S3 버킷 주소에 그 주소를 써주면요. 그 매니페스토라는 JSON 형태로 입력값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라벨링 작업의 결과를 저장할 S3 버킷 역시 지정을 해주고 그 아웃풋의 형태는 인풋과 마찬가지로 JSON 형태로 정리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잡을 만들 때 내가 어떤 라벨링 타스크를 할 건지 지정을 해주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하는 타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팀을 구성했고 한 3명 정도 작업자를 지정해 뒀었고요. 다음으로 모두 쉬운 과정이지만 제일 중요한 작업 환경을 구성하는 페이지인데요. 결국엔 나중에는 이 화면을 작업자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이미지에 이제 바운딩 박스를 그려야 할 레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고양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럼 작업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맞닥뜨릴 건데 고양이인 부분만 바운딩 박스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제일 중요한 작업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작업 설명은 뭐 쓰기 나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클리어하게 작업 설명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예, 나쁜 예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 해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를 좀 전달을 해줘야 받는 사람이 인지하고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고양이를 바운딩 박스 그릴 때 고양이 오브젝트가 전체 바운딩 박스에 꽉 맞게 들어가 달라고 좀 요청을 드린 거고 아래 같은 경우는 고양이지만 저렇게 잘려서 들어가면은 모델 훈련을 할 때 좀 그 정확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지 스스로 정의를 해보고 이런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업 구성이 완료되면 이런 관리 페이지도 생성이 되고요. 어떤 이미지들이 작업이 진행 중이고 어디까지 끝났고 입력값이 어디에 있고 아웃풋 값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좀 관리 목적상의 페이지가 생기고요. 저 작업 타스크를 만들면은 작업자에게 한 수분 내에 이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이메일에는 뭐 이런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안내를 해주고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랑 그리고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그인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해당 정보들로 로그인을 하면 이런 작업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구성해 놓은 페이지들이고요. 이 타스크는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타스크이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면 저런 툴박스들이 있고 바운딩 박스를 그리면 그리고 이렇게 뭐 서밋을 하면 다음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작업자들의 개개인의 작업자들이 아이템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한 라벨링 작업들은 이런 제이슨 형태로 정리돼서 S3 아웃풋 버켓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장된 아웃풋 결과들은 원본 이미지와 함께 세이지메이커 상에서 훈련 데이터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데이터셋을 여기서 추려서 다시 S3 특정 버켓에 올려서 세이지메이커와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대규모 라벨링 작업을 수백 명의 대규모 작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쉽고 편리한 작업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세션 초반에 많은 작업자들이 존재할 경우에 제품 색상 분류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작업자 간의 라벨링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이지메이커가 어떻게 그라운드 트루스 서비스에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의 작업 플로우를 보시면 라벨링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그 단계가 있어요. 사람 작업자가 라벨링한 이유인데요. 그 콘솔리데이션은 그냥 결과의 병합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4명의 작업자가 있고 이 그림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답. 네. 이 이미지를 보고 4명의 사람이 3명은 불독, 1명은 샤페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팅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4명 중에 3명이 불독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얘 이미지는 불독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최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약간의 확률 모델 느낌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건데 라벨링 작업이 여러 라운드를 좀 진행이 거듭되면서 작업자들 간의 특성들이 생길 거잖아요. 어떤 작업자들은 정확도가 되게 라벨링된 결과에 대비했을 때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어떤 작업자들은 분류를 되게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도 측면에서 각 작업자들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작업자마다 정확도를 수치화시킨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제에서는 빨간 사용자가 제일 정확도가 높게 작업을 분류해왔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4명의 작업자가 각각 불독, 샤페이, 불독, 불독이라고 대답했을 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나왔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 라벨링 작업의 결과는 샤페일 확률이 불독일 확률보다 10배가 높고요. 실제로 그 작업의 결과는 단순히 이 이미지가 불독이다, 이 이미지가 샤페이다가 아니라 이 이미지는 0.9의 컨피던스로 샤페이이고 0.1의 컨피던스로 불독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그 작업자들 간의 정확도를 고려한 이제 병합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보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이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과정들의 그라운드 트루스 뒷단에 이런 과정들이 모두 반영돼 있고요. 라벨링의 결과가 이런 고민들을 거쳐서 정해졌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액티브 러닝과 오토 라벨링에 관한 부분인데요. 데모 과정에서는 이 해당 기능을 켜두고 작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작업하실 때 그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크거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수만 장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한 기능인데요.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사람 작업자들을 통해서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여러 사람이 라벨링한 작업을 어떻게 콘솔리데이션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식화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뒷단에는 딥러닝으로 학습되는 모델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력값으로 학습 이미지를 던져주면, 라벨링 할 이미지를 던져주면 실제로 이 딥러닝 모델이 자동 분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이 분류한 결과가 특정 스레드 홀드의 컨피던스 정확도보다 높으면은 이게 사람에게 작업이 주어지지 않고 바로 자동 분류가 되고요. 특정 스레드 홀드보다 정확도가 낮게 된다면 이걸 사람으로 작업 지시를 보내서 사람이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 라벨링의 결과는, 사람이 진행한 라벨링의 결과는 다시 이 딥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입력 데이터의 라벨링 작업이 진행될수록 이 자동 분류하는 모델의 정확도는 점점 더 개선이 될 거고요. 이 과정 역시 모두 그라운드 트루스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냥 이것의 베네핏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작업을 만드실 때 오토 라벨링이나 액티브 러닝 기능을 사용하시겠냐, 체크박스 정도만, 옵션 체크하는 정도만 해주시면 이 과정들이 모두 제공이 됩니다. 전반적인 성능에 관한 지표인데요. 범례 주황색 M-Truck only라는 거는 이제 사람 작업자가 했다는 의미고요. 오토 only는 좀 전에 소개드렸던 자동 라벨링 모델이 분류해낸 결과이고요. 요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 사람이 한 작업과 자동 라벨링 모델이 함께 적용된 형태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 X축이 사람이 라벨링한 이미지의 개수인데요. 이 이미지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람이 한 작업물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4,000개를 했으면 4,000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분류해낸 이미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뒷단에는 자동 분류 모델이 점점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가서 자동 분류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좋은 자동 분류 모델을 통해서 분류되는 이미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성능은 이 두 개를 합친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요약드리면 같은 리소스, 같은 시간, 같은 작업량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요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하면 더 높은, 사람으로만 했을 때 혹은 모델을 이용해서만 했을 때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모델의 정확도에 관한 지표인데요. 똑같이 X축에 사람이 라벨링한 이미지가 증가할수록 이 모델의 정확도가 약간 출렁이긴 하지만 이미지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지정해 놓은 어떤 목표하는 정확도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라운드 트루스의 정확도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비용 측면인데요.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는 그 사람 이미지 장당, 여기서는 이제 이게 5센트인데요. 장당 과금되는 이 비용이 동일할 건데요. 이 자동 라벨링 모델을 통해서 산정되는 이 가격은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양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와 신규 서비스인 그라운드 트루스를 써보면서 느낀 점은
머신러닝을 잘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의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머신러닝을 몰라서라기보단 그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삽질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주피터 노트북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피터 노트북을 설정하고 띄우는 과정부터 해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모델 학습이나 파라미터 튜닝 같은 작업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모델을 실컷 만들어 놨더니 그걸 배포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렵고요. 세이지 메이커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프로세스화했고 쉽게 사용 가능한 툴로 제공을 함으로써 본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고 싶었던 모델링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신규 서비스인 그라운드 트루스는 마찬가지로 세이지 메이커가 이 구축해놓은 탄탄한 머신러닝 프로세스 환경 속에서 그 라벨링 작업을 끼워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퀄리티 있고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데이터셋으로 자신만의 문제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결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하시면은 고민 마시고 세이지 메이커와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기능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관련 리소스 자료들이고요. 이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 서비스 소개 및 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